안녕하세요. 운전고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가요. 문학 파트에서는 한시가 춘망사리와 보리타자 고시 7번 해서 4작품이 나왔고요. 가사는 독특하게 누앙사와 우부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물론 시험에선 각각 물어봤고요. 시조는 조홍시가 연시조 하나고요. 사서시조 2편은 각각 탐과 노래 횡포를 비판하는 작품과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고된 시집살이를 호소하는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방알림전 하나 나왔는데요. 방알림전 같은 경우 지문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기출문제, 학력평가 기출문제 가운데 방알림전 관련된 지문들을 엮어서 하나의 지문으로 재구성했고요. 학교에서 제시한 거고요. 현대시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리고 섬진강 1번 공사장 끝에 이렇게 작품이 제시되었는데 이 문학범위의 특징은요. 교과서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한 작품들을 쭉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건 여기 보이시는 이 고전시가 비중이 가장 컸고요. 문항 구성도 컸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영역에서는요, 독특하게 예년 같으면은 중세 국어만을 대상으로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조항을 1항, 19항, 20항, 25항도 있고요. 30항, 30항, 52항까지 제시하고 이걸 함께 한글 맞춤법을 함께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고요. 중세국어는 학교에서 제시한 범위는 일단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용비어 첨가. 그런데 운전고에서는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용비어 첨가를 2장 제시하거나 아니면 125장 정도까지만 제시하는데 이번 운전고에서는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1장, 2장, 67장. 보통 67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안 보거든요. 67장, 125장, 그리고 세종의제 훈민정음까지가 보통 교과서 안에 있는 범위인데 여기에 석보상절이나 삼강행실도나 자료를 더 제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학교에서 제시했던 범위 이외에 다른 문헌을 가져와서 시험을 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문항들을 보시면 문항은 현대시 세문항, 외부 작품 연기할 때 현대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현대시 가운데 공사장 끝에라는 작품이 서사적인 요소가 담겨있고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 중에서 해당 작품과 유사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시조, 가사, 한시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안에서도 외부 작품을 사서시조 하나, 한시 하나 같이 가져왔습니다. 문법이 문제인데요. 문법 총 9문제 가운데 2문제는 한글 맞춤법이었고요. 나머지는 중세 국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시형이라고 써드렸잖아요. 이 자료 제시형 특성이 어떤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고전소설 방알림전은 세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각 영역별로 변별력 요소를 보시면 먼저 운전고에서 항상 나오는 변별력 요소가 가장 크게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 제시형을 보시면 자료 제시형 문항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학교에서 처음 제시했던 이 범위 이외에 새로 추가된 작품, 문학 작품은 단독 제재로는 3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 문학에서는 어떤 자료들도 함께 제시했냐면 각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짧게는 한 100자 내외의 해설 자료를 제시하고요. 길게는 한 300자 정도의 해설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요소를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운전고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가끔씩 한번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시조나 현대시 작품을 제시하고 그 작품 속에 있는 주제 또는 표현상의 특징과 유사한 작품을 시조에서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운전고에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게 출제되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시조 5편을 아이들이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자료 제시형에서 좀 난이도가 높았고요. 문제는 선택지의 구성 요소 세분화. 이건 자료 제시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택지를 자료 제시형 돼 있는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의 정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지선다형 구성이라고 해서 보통 일선 학교에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지선다여서 5개 선제 중에 딱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것인데 운전고에서는 여러 개의 보기 잘 줘요. 보기 자료를 주고 보기 자료 가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주고 이 선지들 가운데 올바른 거 몇 개나 있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오지선다가 아니라 5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 3개 이상을 골라내는 문제가 무려 이번 시험에는 3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바로 변별력 요소고요. 자, 이제 이 변별력과 관련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1학년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난이도와 실제 시험지의 난이도와 자,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운전고 1학년을 마치고 이제 학생들이 보면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이 겪었던 체감 난이도하고요. 마지막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변별력이 주어지면서 어려운 시험이 맞거든요. 그런데 첫 시험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치러보지 않았던 유형이고 난이도의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데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자, 운전고 1학년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어렵지 않았는데 몇 개를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게 시험의 실제 난이도하고 아이들이 운전고 1학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점수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아이들이 어떤 체감 난이도를 느끼냐면 자, 1학년 1학기 때 보았던 우리 학교 시험지 난이도보다 자, 2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더 낮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 이렇게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떤 시험을 대비해 왔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고 어려운 시험을 치러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은 공부는요. 예컨대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 EBS는 물론이고요. 지금 최근 3개년 동안 나왔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력평가 모의고사 지문 가운데 중세국어 지문들을 다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늘 시험지를 펼쳐봤을 때 거기 중세국어 문헌들 가운데 자료 문헌으로 나온 그 항목들 가운데 또는 자료들 가운데 못 본 지문은 자, 못 본 문장, 중세국어로 진술된 문장 가운데 처음 보는 문장은 3문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 자료를 다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물론 연계되는 작품들도 자, 2작품 이상 실제로 시적으로는 문제는 실제 그 시험 전날 보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학습량과 자, 심도 있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 실제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낮아져요. 이게 단순히 내신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2학년 올라가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힘든 내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 내용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면서 학습 역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1학년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2학년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2학년 대비 전략을 좀 보시면 자, 운전고 2학년 1학기는 문학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문학일 거고요. 자, 문학, 고전 문학, 현대문학 다 아울러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2학년 자, 내신은 문법입니다. 2학년 내신 문법에서 1학기 때는 자, 의문 파트하고 단어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문장 파트하고 국어 역사 파트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2학년은 1학년 동안 보았던 자, 그 문학 그리고 문법 두 가지가 가장 큰 변별력 요소였고 자, 이거 그대로 교과로 들어오면서 각각 자, 시험 치르게 되는데 자, 써드린 대로 문학작품은요. 갈래별로 문학작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료 해석형 문학 연습이 필수예요. 자, 이런 문학 연습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면 고3 기출문제, 고3 수준의 기출문제로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2학기 문법인데요. 자, 1학년 문법을 할 때도 늘 강조드리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자, 운전고 2학년 문법은요.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는 고3 이상의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내신 대비 전략이고 자, 이 내신을 뛰어넘어서 이제 수능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앞서 제가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를 한 만큼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뭐 자신감도 그렇고요. 실제 시험지를 대해서 문제를 푸는 역량도 그렇고 이렇게 힘든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 그 역량이 충분히 올라가게 되니까 이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수능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내신을 충실하게 대비하는 학생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